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나이 들면서 가끔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마음이 무거워지는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일어나서 몸이 조금씩 무거워지거나 작은 일상적인 일들을 하다 보니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해야 할 때가 생기면 그럴 때마다 속으로 내가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서 여러분과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나이 든 우리 세대에게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관계를 유지하려면 우리 스스로가 준비를 잘 해두는 게 필수적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영상에서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꼭 필요한 5가지 준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해요. 이 준비들은 간단하지만 실천하면 우리 삶의 질을 크게 높여줄 수 있어요. 자, 그럼 함께 시작해볼까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씩 살펴보자고요. 가장 먼저 건강관리를 잘 하는 거예요. 건강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다른 모든 준비가 무의미해지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할머니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70세가 넘으신데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벼운 산책을 하시고 집 근처 공원에서 스트레칭을 하신대요. 처음에는 몸이 아파서 시작하셨지만 이제는 그게 일상이 되어서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할 일이 거의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나이 들수록 관절이 뻣뻣해지거나 피로가 쌓이기 쉽잖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매일 조금씩 신경을 쓴다면 병원에 자주 가야 할 일이 줄어들고 가족이 우리를 돌봐야 할 부담도 덜어질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까요? 먼저 매일 30분 정도 걷기부터 해보세요. 집 근처를 천천히 산책하는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건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도 상쾌해지고 몸도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돼요. 그리고 식단도 중요해요.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으면서 소금이나 설탕을 줄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에 사과 1개와 바나나를 먹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나요. 제가 직접 해봤는데 피로가 덜 쌓이더라고요. 만약 운동이 어렵다면 의자에 앉아서 팔을 뻗고 구부리는 간단한 동작부터 해보세요. 이게 지속되면 1~2개월 안에 몸이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 가족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건강하다면 아이들이 더 자유롭게 자기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관리를 통해 우리는 가족에게 강한 버팀목이 될 수 있어요. 이걸 실천하면서 여러분도 자신감을 느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효과를 가져올 테니까요. 이제 그 다음으로 재정 준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건강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돈 문제예요. 나이 들면 수입이 줄어들고 지출이 불규칙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미리 준비를 안 해두면 가족이 우리를 위해 돈을 쓰게 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 이웃 아저씨가 그러세요. 그분은 젊을 때부터 은퇴 후를 생각해서 작은 저축을 하셨는데 이제는 그 돈으로 여유롭게 사신대요. 가족에게 부탁할 일이 거의 없어서 아이들이 고마워한대요.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시작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자신의 지출을 적어보는 거예요. 매일 쓰는 돈을 메모장에 적어서 불필요한 부분을 줄여보세요. 예를 들어 커피숍에 자주 가는 습관이 있다면 집에서 커피를 타는 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한 달에 몇만 원은 절약될 거예요. 그리고 은퇴 자금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만약 아직 은퇴하지 않았다면 작은 투자부터 해보는 게 좋겠어요. 예를 들어 은행 예금이나 간단한 펀드를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건 매달 고정적으로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1만 원씩이라도 10년 후에는 큰 돈이 될 수 있어요. 가족과 상의해서 우리 세대의 재정 상태를 공유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 재정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동네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으세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줄 거예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자립적인 사람으로 느껴질 테고 가족도 덜 걱정할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이 이걸 실천하신 후에 가족 모임에서 아빠가 정말 대단해라는 말을 들으셨어요. 그런 작은 성취감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죠. 재정 준비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미래의 5델배가 더 안정적일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로 법적 준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건 좀 더 익숙할 수 있지만 실제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이 들면 유언장이나 재산관리 같은 것들이 필요해지거든요. 만약 우리가 미리 안 해두면 가족이 복잡한 절차로 고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 고모님이 그러세요. 그분은 65세쯤 되셨을 때 변호사에게 가서 유언장을 작성하셨어요. 그 덕분에 가족들이 나중에 불필요한 다툼 없이 모든 걸 처리할 수 있었대요. 여러분도 이걸 생각해 보세요. 먼저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정리해 보는 거예요. 집, 땅, 은행 계좌 등 모든 걸 적어보세요. 그 다음 유언장을 만드는 걸 고려하세요. 동네 법무사나 공공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재산은 이렇게 배분하고 싶다라고 명확히 적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가족이 법적으로 문제를 겪지 않을 테니까요. 또한 위임장도 준비하는 게 좋겠어요. 만약 건강 문제로 결정할 수 없을 때 가족 중 누군가 대신할 수 있게요. 제가 추천하는 건 가족과 함께 이 과정을 논의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준비를 했어. 너희 의견은 어때?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서로의 신뢰가 더 깊어질 거예요. 만약 혼자 사신다면 지역 사회센터에서 무료 상담을 받으세요. 이 준비를 통해 우리는 가족에게 미리 생각하는 사람으로 보일 테고 그게 큰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제 친구의 부모님이 이걸 안 하셨다가 나중에 가족끼리 갈등이 생겼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미리 해두면 그런 일 없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어요. 법적 준비는 처음에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한번 해두면 평생 도움이 돼요. 이걸 실천하면서 여러분도 안도감을 느껴보세요. 이제 이 준비들을 바탕으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과 함께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어요. 이제 네 번째 준비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나이 들면서 건강과 재정, 법적 문제를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의 안정을 위해 사회적 연결과 감정 관리도 꼭 필요해요. 이 부분은 종종 잊기 쉽지만 실제로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게 핵심이에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나이 든 분들 중에 가족이 바쁘다 보니 혼자 지내다 보니 우울해지거나 작은 일로 스트레스를 쌓아서 결국 가족에게 더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미리 사회적 네트워크를 쌓고 감정을 다스리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는 더 독립적이고 밝은 사람으로 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 옆집 할아버지가 그러세요. 그분은 75세가 되신데도 불구하고 매주 동네 어르신 모임에 참석하시고 지역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면서 친구들을 만나세요. 그 덕분에 가족에게 할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라고 연락할 일이 줄었고 오히려 가족 모임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분위기를 밝게 만드신대요. 여러분도 이처럼 사회적 준비를 통해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까요? 먼저 주변 사람들과의 만남을 늘려보세요. 만약 혼자 사신다면 동네 커뮤니티 센터나 노인회에 가입하는 건 어떠세요? 저는 제가 사는 동네에서 매주 수요일에 열리는 차담회에 참석하는데
그곳에서 같은 세대의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져요. 예를 들어, 오늘 날씨가 좋네요. 산책 가실래요? 라고 서로 초대하면서 자연스럽게 친구가 생겨요. 이게 지속되면 외로움이 사라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들어요. 또한 감정 관리를 위한 작은 습관도 중요해요. 나이 들면 과거의 일이나 건강 문제로 인해 걱정이 쌓이기 쉽잖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매일 감사 일기를 쓰거나 명상을 해본다면 마음이 안정되면서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건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정도 명상을 해보는 거예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오늘도 건강하게 지내자라고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제 친구 할머니가 이걸 실천하시는데 그분은 이 덕분에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약 명상이 익숙하지 않다면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예전 사진을 보며 추억을 되새기는 것도 좋겠어요. 이 과정에서 가족과 소통하는 걸 잊지 마세요. 예를 들어, 내가 동네 모임에 다니면서 친구를 사귀고 있어. 너희는 어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도 우리를 응원해주고 서로의 삶을 공유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이 이걸 하신 후에 자녀들이 부모님이 이렇게 활기차시니 우리도 덜 걱정돼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회적 준비는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고 가족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을 하나씩 늘려보세요. 작은 만남이 큰 변화를 가져올 테니까요.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감정관리와 함께 취미 활동을 추천해 볼게요. 취미는 나이 들면서 잊기 쉬운 부분인데 이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가족에게 의지할 필요를 줄여줘요. 예를 들어 제 사촌 오빠가 은퇴 후에 화분 가꾸기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시간이 남아 하신 건데 이제는 매일 꽃을 돌보며 시간을 보내시고 그걸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가족이 오면 이 꽃을 내가 키워서 봐봐라고 자랑하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신대요. 여러분도 이런 취미를 찾아보세요. 만약 운동이 부담스럽다면 책 읽기나 그림 그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뜨개질을 추천해요. 앉아서 할 수 있고 완성된 작품을 보면 성취감을 느껴요. 이걸 통해 우리는 나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라는 자신감을 얻어요. 가족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취미 생활을 즐기면 아이들이 더 안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준비는 건강 관리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라도 좋아하는 활동을 하나 생각해보세요. 그게 가족에게 주는 선물이 될 거예요. 네 번째 준비를 마무지며 한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만약 사회적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보세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보거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친구를 사귈 수 있어요. 제가 아는 80세 할머니가 유튜브를 보며 다른 어르신들과 댓글로 소통하시는데 그게 큰 위로가 된대요. 이처럼 기술을 활용하면 물리적인 거리를 넘어 연결될 수 있어요. 하지만 과도하게 하지 말고 적당히 즐기세요. 이 준비를 실천하면 여러분은 가족에게 항상 밝고 건강한 사람으로 기억될 거예요. 이제 이걸 바탕으로 다섯 번째 준비로 넘어가 볼까요? 다섯 번째는 바로 일상생활 루틴, 특히 아침 루틴을 잘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 아침이 우리의 하루를 결정짓고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자, 다섯 번째 준비, 일상생활 루틴. 이건 앞서 말씀드린 건강관리와 연결되지만 더 구체적으로 아침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초점을 맞춰 보겠어요. 나이 들면서 아침이 중요해지잖아요. 몸이 무거워지거나 에너지가 부족하면 하루 종일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할 일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5가지 골든 모닝 루틴처럼 간단한 습관을 들이면 우리는 더 자립적일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2가지 핵심 포인트는 바로 건강한 아침 식사와 가벼운 산책이에요. 이 2가지는 제가 직접 실천해본 바탕으로 추천하는 거예요. 먼저 건강한 아침 식사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그날의 에너지를 좌우해요. 만약 간단한 식사로 영양을 채우면 피로가 덜 쌓이고 가족이 우리를 돌봐야 할 일이 줄어요. 예를 들어 제 아내가 매일 아침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시는데 그분 덕분에 저도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사일까요? 먼저 과일과 채소를 중심으로 한 간단한 메뉴를 추천해요. 사과, 바나나, 그리고 요거트나 통곡물을 섞은 스무디를 드세요. 제가 매일 아침 하는 건 물에 미숫가루를 타서 과일을 넣은 건강 스무디예요. 준비하는 법은 간단해요. 블렌더에 바나나 1개, 사과 반 개, 그리고 아몬드를 넣고 갈아서 마시면 돼요. 이게 5분도 안 걸려요. 왜 이게 중요한지 설명해 볼게요. 나이 들면 소화가 느려지기 쉽고 영양 부족으로 피로가 쌓여요. 그런데 아침에 비타민과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몸이 활성화되고 혈압도 안정돼요. 제가 아는 70세 분이 이 루틴을 시작하신 후에 아침에 피곤하지 않고 하루를 잘 보내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족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스스로 건강한 식사를 하시면 아이들이 아침 준비를 도와줄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아침 식사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루틴을 실천하려면 먼저 재료를 미리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 전날 저녁에 과일을 세척해두면 아침에 바로 만들 수 있어요. 만약 요리가 부담스럽다면 시리얼이나 우유에 과일을 넣은 간단한 요리로 시작하세요. 제가 추천하는 팁은 아침 식사 후에 10분 정도 앉아서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신문을 읽거나 창밖을 보며 하루를 계획하세요. 이게 습관이 되면 일주일 안에 에너지가 달라질 거예요. 실제 사례로 제 동네 친구가 이걸 하신 후에 가족에게 엄마가 아침을 스스로 챙기시니 정말 편해요라는 말을 들으셨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도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효과를 가져올 테니까요. 이제 2번째 포인트, 가벼운 산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침에 건강한 식사를 한 후에 20-3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을 하는 건 정말 추천해요. 이 루틴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깨워주고 가족에게 의지할 필요를 줄여줘요. 예를 들어 제가 매일 아침 집 근처 공원을 걸어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했는데 이제는 30분을 자연스럽게 해내요. 이 산책 동안 새소리를 듣거나 꽃을 보며 마음을 정화하세요. 왜 이게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나이 들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지기 쉽잖아요. 그런데 매일 가벼운 운동을 하면 피로가 줄고 면역력도 강해져요. 제가 아는 65세 할머니가 이 루틴을 실천하시는데 산책 후에 하루가 더 밝아져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족에게도 이 점이 커요. 부모님이 스스로 운동하시면 아이들이 동반할 필요가 없어지니까요. 가벼운 산책을 어떻게 시작할까요? 먼저 편안한 신발을 신으세요. 집 근처를 천천히 걸으며 숨이 가빠지지 않게 조절하세요. 제가 추천하는 건 아침 7시쯤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공기가 신선하고 사람들도 적어서 여유롭게 즐길 수 있어요. 만약 무릎이 아프다면 집안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대체하세요.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을 10번 반복하세요. 이 루틴을 매일 유지하면 2주 안에 몸이 가벼워질 거예요. 여러분, 방금 가벼운 산책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 이 아침 루틴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더 명확해지셨을 거예요. 매일 유지하면 2주 안에 몸이 가벼워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단순한 운동 효과뿐만 아니라 마음의 안정과 에너지 충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이제 5가지 골든 모닝 루틴의 나머지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미 건강한 아침 식사와 가벼운 산책을 다루었으니 세 번째로 감사 일기를 써보는 습관을 추천해 볼게요. 이 루틴은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고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게 도와줘요. 나이 들면서 과거의 일이나 작은 걱정들이 쌓이기 쉽잖아요. 그런데 매일 아침 잠깐 시간을 내서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면 그날 하루를 더 밝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71세 할머니 한 분이 루틴을 실천하시는데 그분은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기 전에 작은 노트에 3가지 감사한 일을 적으세요. 오늘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났어. 어제 동네 친구와 재미있는 대화를 했어. 가족이 건강하게 지내줘서 고마워. 이런 식으로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이 습관이 들면 마음이 안정되면서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왜 이게 가족에게 도움이 될까요?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작은 일로 불평하거나 가족에게 의지할 필요가 적어지거든요. 예를 들어 만약 피로가 쌓여서 가족에게 나 좀 도와줘라고 부탁할 일이 생기면 그게 아이들의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감사 일기를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쌓아두면 우리는 더 자립적이고 밝은 사람이 돼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까요? 먼저 간단한 노트를 준비하세요. 스마트폰 노트 앱을 사용해도 좋고 종이 노트를 선호하시면 더 좋겠어요. 아침 식사 후에 또는 산책 전에 5분 정도 시간을 내서 적어보세요. 제가 추천하는 건 오늘 감사한 3가지를 목록으로 적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늘의 구름이 예뻐서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어서 가족의 사랑을 느껴서처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걸 매일 반복하다 보면 일주일 안에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 실제로 제 친구 할아버지가 이 루틴을 시작하신 후에 이 덕분에 하루를 부정적으로 시작하지 않게 됐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족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시면 아이들이 더 안심하고 자기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이 루틴은 우리를 긍정의 원천으로 만들어주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도해보세요. 작은 글쓰기가 큰 변화를 가져올 테니까요. 이제 4번째 골든 모닝 루틴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명상이에요. 나이 들면서 마음의 평화가 점점 중요해지는데 명상은 그걸 가장 간단하게 도와주는 방법이에요. 매일 아침 10분 정도 명상을 하면 스트레스가 줄고 에너지가 충전되면서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게 돼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세대는 과거의 경험들이 많아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걱정이 스멀스멀 고개를 들기 쉽잖아요. 건강이 어떨까? 가족들이 잘 지낼까? 이런 생각들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 에너지가 부정적으로 흘러가요. 하지만 명상을 통해 마음을 비우고 안정을 찾으면 우리는 더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 사촌 오빠가 68세에 은퇴하신 후에 명상을 시작하셨어요. 그분은 매일 아침 침대에 앉아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나는 건강하고 가족은 행복해라고 되뇌이세요. 처음에는 3분부터 시작하셨는데 이제는 10분을 자연스럽게 해내신대요. 이 덕분에 하루 종일 안정적이고 가족 모임에서 아빠가 요즘 정말 여유로워 보이네라는 칭찬을 들으신대요. 명상의 이점은 스트레스 감소뿐만 아니라 혈압 안정과 면역력 강화에도 커요. 나이 들면 신체적으로 약해지기 쉽지만 마음이 강하면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명상을 어떻게 실천할까요? 먼저 조용한 공간을 찾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시작하는 게 좋겠어요. 눈을 감고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걸 반복하세요. 제가 추천하는 건 숨쉬기 명상이에요. 들이마실 때는
하나, 둘, 셋이라고 세면서 내쉴 때는 긴장을 놓아버려라고 생각하세요. 만약 초보자라면 유튜브에서 노인 명상 가이드 같은 영상을 찾아보세요. 5분만 해도 충분해요. 이 루틴을 매일 하면 2주 안에 마음의 안정이 느껴질 거예요. 제 이웃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명상을 하면서 과거의 걱정을 덜어 지금을 즐길 수 있게 됐어라고 하셨어요. 가족에게도 이게 도움이 돼요. 우리가 명상을 통해 안정되면 작은 일로 가족에게 전화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일이 줄거든요. 여러분, 아침에 이 루틴을 추가해보세요. 그럼 하루가 더 평화로워질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5번째 골든 모닝 루틴은 하루 계획 세우기예요. 이건 아침 루틴의 마무리로 우리의 하루를 구조적으로 만들어주며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해줘요. 나이 들면서 하루가 흐트러지기 쉽고 갑자기 피로가 쌓여서 가족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매일 아침 5분 정도 앉아서 그날의 계획을 적어보면 우리는 더 조직적이고 자립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루틴은 건강관리와 연결되면서 재정이나 사회적 활동까지 포괄적으로 생각하게 해줘요. 제가 아는 70세 분이 이 루틴을 실천하시는데 그분은 매일 아침 산책 후에 작은 노트에 오늘 할 일 목록을 적으세요. 예를 들어 아침 건강 식사, 오전 동네 산책, 오후 책 읽기, 저녁 가족과 통화 이런 식으로요. 이 덕분에 하루가 산만하지 않고 필요한 일들을 미리 챙길 수 있으세요. 왜 이게 중요한지 설명해 볼게요. 계획을 세우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명확히 해서 피로를 줄일 수 있어요. 만약 계획 없이 하루를 보내면 작은 일로 에너지가 소모되고 결국 가족에게 이 일 좀 도와줘라고 부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미리 계획을 세우면 우리는 더 효율적이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까요? 먼저 간단한 노트나 달력을 준비하세요. 아침 루틴의 마지막에 앉아서 그날의 3가지 주요 활동을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1. 건강관리를 위한 스트레칭 2. 재정 확인, 은행 앱 확인 3. 사회적 연결, 친구에게 전화 이런 식으로요. 제가 추천하는 건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루에 2-3가지만 적어서 과부하를 피하세요. 이걸 매일 반복하면 1개월 안에 삶의 리듬이 잡힐 거예요. 제 동생의 부모님이 루틴을 하신 후에 계획을 세우니 하루가 더 여유로워졌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족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시면 아이들이 부모님 일정을 챙겨야 해라는 스트레스를 덜 수 있잖아요. 이 루틴은 우리를 자율적인 생활자로 만들어주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아침에 계획 세우기를 실천해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큰 안정을 가져올 테니까요. 이제 5가지 골든 모닝 루틴을 모두 마친 후 이 루틴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지 생각해보세요. 건강한 아침 식사, 가벼운 산책, 감사일기, 명상, 그리고 하루 계획 세우기. 이 5가지는 서로 연결되어서 우리를 더 강하고 독립적으로 만들어줘요. 매일 아침 이 루틴을 실천하면 1개월 안에 몸과 마음이 활기차게 변할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직접 해본 결과 피로가 줄고 가족과의 대화가 더 긍정적으로 됐어요. 여러분도 이걸 통해 가족에게 항상 강한 버팀목이 되실 수 있어요. 마무리로 여러분께 한마디 드리고 싶어요. 나이 들면서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준비하는 건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이 5가지 준비를 실천하다 보면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노력이 가족의 미소를 만들 거예요. 함께 해봐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